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지금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아재 판독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하트를 한번 그려보라고 했는데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하트를 그리면 아재라고 하고요. 또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요즘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비만 판독기도 또 있다고 해요. 만약에 내가 살이 많이 쪘는지 아니면 아직은 괜찮은지 알고 싶으시다면 할머니 댁에 방문을 하면은 딱 알 수 있다고 하네요. 할머니가 아유 뼈밖에 안 남았네 하면은 아직 괜찮은 거고요. 아, 딱 보기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비만의 길로 접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진짜 알짜 투자처도 한눈에 딱 판독기로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알짜 투자처 궁금하시죠?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릴 텐데요. 누구나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6007-8335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확실한 답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지금 물어보세요.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처, 알짜 투자처, 판독기가 되어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네,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제가 부동산 투자 판독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또 우리가 투자하기에 좋은 지역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 틀릴까? 지금 이렇게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리는 건 아닐지 불안하시죠? 걱정되시죠? 그러면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판독기가 되어 드릴게요. 자, 026007-8335번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상담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1대1로 이렇게 상담 진행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결되어 계신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같이 말씀 나눠보실까요? 제가 현재 일시적 이주택 상태에서 네, 현주택을 매도하면 12월경에 현금 6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기는데요. 네, 기존에 대출이 6억 정도 있기는 한데 네. 이 대출을 갚지 않고 매도한 후에 여유 자금을 서울 재개발이나 아니면 올 근생 건물, 부분 상가 이런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물건이나 방향이 있다면은 조언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생각을 많이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재개발이나 근생이나 이런 것들의 물건을 좀 추천받고 싶다 하셨는데 서울 지역에서 조금 더 눈여겨보신 지역은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은 네. 함남뉴타운을 눈여겨봐서 네. 지난 주말에 임장을 다녀왔는데 네네. 예, 대출을 받는다 해도 현재 저의 여유 자금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장위나 아니면 상계, 네. 사실 성수도 마음에 들긴 한데 성수도 자금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지난번에 양승목 소장님께서 고덕 쪽도 이야기를 하신 걸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예, 뭐 이쪽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그 위치 위주로 해서 소장님과 한번 계획 세워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시적 이주택으로 지금 현재 현금 6억을 이제 12월이면 보유하게 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유, 네. 12억은요? 6억 원이죠?
제가 지금 주택을 매도하면은 6억이 생기고 네. 제가 지금 사실 주식으로 2억 정도 갖고 있는데 네네. 필요에 의하면 2억을 주식을 처분하고 더 플러스 시킬 수도 있기는 해요. 아, 그러면 총 8억이 되네요. 최대한 예, 예. 당기면요. 네. 일단 알아보신 곳이 한남 그리고 성수도 알아보셨다 그러셨죠? 성수 한남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네. 자금이 안 됐고요. 네네. 뭐 청량리, 당산, 장위, 상계 뭐 이런 쪽을 봤는데 예. 지금 우선 제가 갖고 있는 금액으로는 청량리도 지금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뭐 애매하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서울에 투자할 네. 곳은 많이 있어요. 예, 네. 예. 근데 이제 눈여겨보신 곳이 이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이제 한남 같은 네. 경우, 뭐 성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금액으로는 안 되고, 그죠? 네.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한남 뉴타운이나 뭐 성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뉴타운 중에서는 거의 뭐 황제라 그러죠. 이쪽 네. 한남이나 옆에 이제 성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나중에 향후에 이제 아파트로 바뀌고 나면 거의 뭐 30억대 아파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네. 지금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투자 단위가 좀 높아요. 네, 10억대 이상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쉽지가 않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언뜻 듣기로는 상계하고 이제 장위가 있다 그러시는데요. 네. 장위도 알아보셨고 상계도 알아보셨고 네. 이 둘 중에는 지금 현재 투자하는 자금이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는가요? 장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장위도 지금 아시다시피 뉴타운이잖아요. 예. 뉴타운 상황이라도 보니까 이제 장위는 뭐 우리가 예전에도 쭉 봐왔지만 여기가 굉장히 좀 사연이 많은 곳입니다,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해제된 곳도 있고 지금 다시 추진하는 곳도 있고 공공 재개발도 있고 여기가 뭐 온갖 재개발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쪽이.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알아보신 곳은 몇 구역입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장위 14, 15구역을 본 게 현재 기준으로 약간 예, 저평가가 아닌가 싶어서 맞아요. 사실은 여기가 알아봤거든요. 네, 지금 현재 장위 14구역, 15구역 같은 경우는요. 네. 해제됐다가 다시 추진이 되는 곳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위 전체가 원래 뉴타운으로 이게 동시에 다 같이 진행이 됐으면 굉장히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큰 뉴타운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쪽이 가장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네. 다 쪼개지다 보니까 또 군데군데 다 해제 구역이 나오고 이래버리니까 이제 힘을 그만큼 못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가격대입니다. 이쪽이. 네, 네. 네, 뭐 30평대로 치면 한 13억에서 15억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가격이 크게 높지는 못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뭐 장위 4구역이나 뭐 10구역이나 이런 곳 있잖아요. 6구역 같은 경우.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재개발이 되고 나면 가격이 많이 오를 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보다는 한참 더 높은 뭐 한 17억대 정도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 돌고 지역, 석계역도 가깝고요, 그죠? 또 상월구역 예. 가깝고 여기 앞에 또 11구역 있죠? 11구역 있고 이 11구역도 지금 현재 해제가 된 상태인데 여기도 뭐 신속 통합한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4구역,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일단 진행이 잘 안 되다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저평가돼 있는 구역은 맞아요. 네. 저평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투자하실 자금이 여기에 들어갈 충분한 자금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됩니다. 여기 현재 장위 14, 15구역 같은 경우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로 투자금이 들어갈 거예요. 네, 네. 5에서 6억 정도로 투자금이 들어가는데요. 이 정도면 서울의 가장 큰 뉴타운의 향후에 완전히 이쪽이 전체가 다 바뀌게 되는데 지금은 뭐 빌라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가보면 좀 암울합니다. 분위기가 네. 좀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향후의 네. 미래를 봤을 때 한 10년 후를 봤을 때 여기가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준이 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수준도 높을 거고 그리고 나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학군들도 좋아질 거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장위 14구역, 15구역에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일단 찬성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네. 상계보다는 장위가 그나마 서울 중심부로 훨씬 더 가깝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나을 겁니다. 나을 거고요.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면 다른 곳을 한 곳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어디냐 하면요. 우리 지금 여기는 이제 서울로 봤을 때 예. 장위 뉴타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강북 쪽에 있습니다. 그죠? 네. 성북구 쪽에 있잖아요. 성북구 쪽에 있는데
여기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 여기 강남이잖아요. 네. 그죠? 강남인데 이 강남과 얼마나 접근성이 좋으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의 가격들은 다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남, 판교 이쪽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가 아무래도 경부축 라인으로 해서 가격이 지금도 높지만 더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네. 강남이라는 천장이 뚫리게 되면 천장이 네. 뚫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와 밀접한 인접한 지역의 가격들도 덩달아 다 같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 뭐 금리가 인상된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조인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천장이 좀 네. 막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네. 시간이 지나서 이게 우리가 우려하던 것보다는 좀 덜 충격을 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예.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인플레는 계속 오고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가격이 올라간다고 봤을 때 이 주변에 인접한 성남 쪽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결론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성남 쪽에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잠깐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금이 성남으로 들어가실 자금이 충분히 되세요.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여기 신흥 1동 그리고 수진 네. 1동이라고 해서 여기 신흥 1구역, 수진 1구역이라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재개발이. 성남은요. 네. 성남은 재개발이 민간에서 주체가 되는데요. 시행사가 네. LH가 들어옵니다. 네. 네. 그래서 꼭 공공이라고 꼭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민간 재개발이 네. 맞고 시행사만 LH가 들어와서 시행을 해준다.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장점이 있고요. 여기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액대가요. 보통 보면 우리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 만약에 실입주를 하신다 하더라도 8억 원대면 충분히 네. 가능해요. 투자 플러스 입주가 다 가능해요. 네. 입주가 다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또 여기 성남은 굉장히 많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성남에 대해서 조금 아세요? 사실 제가 지금 판교에 거주하고 있고요. 예. 제가 수진 1구역도 네. 지난 주말에 관심이 있어서 네네. 매물 리스트를 좀 받았어요. 아, 네네네. 잘하셨네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가격하고 비슷한 실정이고, 네. 제가 이제 사실 성남도 늘 리스트에 있어서 자주 다녀왔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성남이랑 뭐 성북이랑 했을 때는 이제 약간 사람들이 서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서 물론 그렇죠. 아무래도 성남도- 서울이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장위를 본 거였거든요. 예, 근데 예. 수익률이나 뭐 예를 들어 투자로 보면은 차라리 성남이 나은 건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향후에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정확히 예측하기는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옛날 구도심이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네. 신도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근데 네. 항상 보면 신도시가 가격이 향후에는 더 비싸요. 구도심이 아무리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신도시를 따라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네. 그죠? 근데 이 서울 전체로 보면 구도심은 우리가 말했던 일단 강북 지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강남이나 이쪽은 다 신도시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도 신도시가 더 탄력을 받아서 가격이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신도시의 주변에 있는 이 구역들이 더 가격이 오를 거라는 얘기예요.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원도심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신도심 가까이 있는 쪽이 더 가격이 오를 거란 말입니다. 향후에는. 네. 그렇게 봤을 때 성남은 강남이라는 신도시 인접에 위치한 강남 바로 다음 송파구 바로 옆에 위치한 성남이잖아요. 네. 성남이다 보니까 가격이 향후에는 더 오를 것이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네네. 저는 만약에 저라면 같은 자금대 그리고 향후의 수익률을 생각을 했을 때는 성남으로 가는 게 더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이 이루어지고 향후에 또 신흥 3구역, 태평 3구역 그리고 뭐 상대원 3구역 이렇게 있잖아요. 네. 예, 지금 현재 바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지역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도 성남을 자주 다녀요. 네. 성남을 자주 다녀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 수진 1구역 분들한테 뭐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겠지만 수진 1구역보다는 신흥 1구역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 네네. 예, 그런 의견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네. 한번 임장을 한번 다시 신흥 1구역 쪽에다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신흥 쪽을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예. 아까 첫 번째 물어보셨던 게 꼬마 구분상가는 아닌 금생 건물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올근생이요. 올근생요. 근데 우리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향후에 시세 차익을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시세 차익을 보고 하는데 네, 이 시세 차익이라 하는 것은 내가 어디나 시장은 딱 똑같습니다. 사는 사람이 네. 있고요.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는 사람이 아무리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그죠? 네, 팔 때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아무리 높은 가격에 팔더라도 사는 사람이 높은 가격에 사줘야지 우리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사는 사람이 많아야지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사는 사람이 적어야지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아무래도 사는 그렇죠, 사람이 맞아요. 많아야지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주택 시장 특히 아파트 네. 아파트 주택이라도 다 같은 주택은 아니고 특히나 아파트가 많이 오르잖아요. 이 예. 재개발을 본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보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아파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다른 거는 뭐 상가나 아니면 토지 같은 경우는 이 사는 사람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네, 예, 한정적이다 보니까 물론 내가 샀는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매치가 된다면 시세 차익을 올릴 수가 있겠지만 그런 네. 매치가 되는 그런 사는 사람들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매치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면 내가 필요치 않게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이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또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올근생도 마찬가지인데 이 그쪽에 입지를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네, 굉장히 이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 상가는 함부로 접근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네.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같은 원래 그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변수잖아요. 네, 이런 코로나 같은 게 터지게 되면 아무래도 상가의 수익률이 훨씬 떨어져 버리죠. 네, 월세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맞아요. 팔 때 월세가 이렇게 유지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매도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네. 상가는 또 특히나 중요한 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차익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 금리하고 상가의 네.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상가는 특히나.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저라면 뭐 올근생 상가나 아니면 뭐 토지 쪽이나 이런 쪽을 투자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수요층이 탄탄하고 언제나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주택 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결론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재개발 쪽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네. 특히나 신흥 쪽에 성남 쪽에 한번 좀 임장을 해보시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취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수장님께서는 지금 신흥 1구역을 네. 우선순위를 보고 그 다음이 수진이신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둘 다 비슷하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네. 같은 조건의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 저라면 신흥 1구역을 택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 8억 원의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에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 같이 내 상황과 대입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올 근생상가라든지 토지 같은 경우에는 변수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수요층이 탄탄하고 앞으로의 니즈가 좀 많은 그런 주택이나 아파트 쪽, 재개발 쪽을 추천을 드렸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 쪽에 장이 14, 15구역 눈여겨보시라는 말씀 드렸고 또 성남 쪽으로는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말씀드렸는데 우리 또 소장님께서는 신흥 1구역 쪽을 좀 추천을 드렸으니까 임장활동 다시 한번 가보시고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서 그다음에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답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부동산 같이 말씀 나눠보실까요? 저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네. 질문은 저희 딸은 경기도 부천 역공역에서 5분 거리 23층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애들이 이제 2명이고 집도 좁고 좀 넓은 곳 서울로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어려서 교통과 초, 중, 고등학교가 주위에 있어야 하는데 네,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신길동 한성아파트 420세대 50평과 동작구 상도동 중소단지 3, 40평대
아이파크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네. 지역의 장래성과 연관해서 봤을 때 어디가 좋을란지요. 여기 첫 번째 질문이고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부모가 준 경북 읍면리에 집 하나에 몇 천만 원밖에 안 하는 집 두 채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부모가 준 거기 때문에 팔아서는 안 될 집이고 해서 네. 1가구 3주택이 이제 해당합니다. 곧 지금 살고 있는 빌라하고. 네. 그래서 이제 1가구 3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취득세 12% 놔주고 부동산이 지금 꼭지점이라고 꼭지점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라도 사야 하는지 정권 바뀌어서 혹시라도 부동산 정책이 완화될 걸 기대하며 집값도 좀 내리고 세부담이나 여러 가지 좀 싸질 때까지 네. 기다렸다가 아파트를 사야 오를란지 참 고민입니다. 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분을 네. 대신해서 지금 상담을 해주시는 거죠? 네. 네네. 그러면 지금 부천시 역곡역 인근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거기 이제 한 4, 5년 됐습니다. 4, 5년 거주 지금 중이시고요. 네. 네, 그러면 서울로 어디로 이주를 할지 어떤 아파트가 더 좋을지 위치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부모님 집 그 받으신 것까지 총 3채, 그렇죠? 1가구 3주택 예, 예. 상황이라서 이거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요거 한번 그럼 소장님하고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쩜 이렇게 말을 조곤조곤 잘 하세요. 굉장히 논리적이시네요. 질문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역곡역 쪽에 23평 빌라에 거주한다고 하셨고 한 4, 5년 거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역곡역님 잠깐만 이제 화면 혹시 보고 계세요? 네. 예, 예. 역곡 쪽에 지금 역곡역에서 5분 거리고 예. 예, 5분 거리라서 교통도 아주 좋은 데 삽니다. 네, 근데 이제 역곡 주변이 그렇게 이제 가격이 높진 않잖아요. 그죠? 예. 주택대가 높진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23평 빌라에 거주를 하시다가 보니까 서울 쪽으로 들어오시네요. 네. 서울 뭐 넓은 평수로 가신다고 하는데 예.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13사 선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네. 그거는 이제 뭐 준비돼가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고 지금 대출이 많이 안 되는 상태에서 네, 네. 대출도 거의 안 될 텐데. 다른 대단지를 갈락하니까 너무 또 금액도 크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자금은 한 이 정도가 충분히 여유가 있으시다 말씀이시죠? 네, 그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껏 여기 역곡에 계셨어요? 다른 데로 일찍 옮기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돈이 이제 음. 뭐 1년 내에 준비됐어요. 1년 내에 준비되셨어요? 예, 예. 어쨌든 뭐 준비가 되셨다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게 그거잖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뭐 앞으로 금리도 오른다 그러고 지금 주택 시장 상황도 안 좋고 그죠? 예. 근데 지금 사야 되는가? 네. 요게 이제 지금 말씀 들었을 때는 또 지방에 있는 뭐 주택이 있으셔가지고 3주택자가 예. 된다고 했는데 예. 그죠? 그래서 만약에 3주택자가 돼서 12.4%까지 나오죠 취득세가. 네. 취득세가 굉장히 부담입니다. 12.4%를 내고 내가 진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예. 그냥 만약에 3주택자라 그러면 제가 이게 좀 많이 고민될 것 같아요. 향후 어차피 오랫동안 이제 거주를 하실 거다, 뭐 10년 이상 거주를 하실 거다 그러면 뭐 지금이라도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12%의 취득세를 내고 내가 과연 들어갈 그 정도의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 10% 비싸게 사는데 10%가 아니죠. 뭐 한 15% 이상 비싸게 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내가 진짜 이득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득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지방에 있는 주택이라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지방 주택이라 그러셨는데 한 가지 이제 취득세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지방이라 그러면 지금 광역시는 아니죠. 경북시 읍면입니다. 경북이고 읍면이라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서울입니다. 우리가 취득세 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어요. 예. 그 주택들이 우리 농어촌 주택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농어촌 주택이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은 있습니다만 대지 면적이 뭐 660 그러니까 한 200평, 네. 건물 면적이 150이니까 한 60평 예. 이하이고요. 건물의 네. 가격이 6,500만 원, 네. 6,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요거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줘요. 네.
주택수에서 제외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어촌 주택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요거는 그 뭐 시군구청에 전화를 해보면 알아요. 아, 예. 물어보면 아마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그리고 네. 혹시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몇천만 원이라 그러셨잖아요. 주택 가격이. 네. 그러면 우리 지금 그냥 요거 없다고 생각했을 때도요. 네. 주택 가격이요. 1억 이하 되는 주택들은 취득세에서 이것도 제외가 됩니다. 네. 제외가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12.4%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아마 최대 뭐 10몇 억짜리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3.3%를 내시면 될 거예요. 취득세는. 아, 예. 그러니까 뭐 고민하실 게 없죠.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예. 자,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집을 옮기시는데 지금 따님의 직장은 어디예요? 따님은 이제 딸은 이제 육아 관계 때문에 좀 쉬고 있고 예. 딸이 이제 직장이 강남입니다. 아, 강남이에요? 예. 강남. 그러면 강남 쪽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말씀하셨던 아파트가 신길동에 하나 그리고 상도동이라고 그러셨죠? 동작구 상도동. 그러니까 신길이나 상동이나 해서 상도동이나 해서 여기 7호선 따고 이제 들어가시려고 그러나 보네요. 예. 7호선이 아무래도 노선이 강남으로 들어가기에 딱 좋으니까 그죠? 예. 2호선도 있고요. 예. 예, 7호선도 있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어느 게 더 괜찮은지를 봐야 되는데 예. 둘 다 괜찮아요, 솔직히. 아. 예, 둘 다 괜찮습니다. 어디를 하셔도 좋은데요. 네. 지금 현재 서울에 13억에서 14억대, 그러니까 15억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정도 아파트를 봤을 때요, 다 수준은 다 거기서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대신에 신길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오래된 주택 아파트일 거고요. 예. 예. 예, 상도동 같은 경우는 좀 더 새 건물일 거예요. 예. 새 아파트죠. 예.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뭐 내 집을 마련하실 거니까 임장 활동 해보시고 더 좋은 쪽으로 마련하시면 돼요. 예. 예, 거주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때 요즘에는 거주뿐만이 아니고 네. 하나 더 봐야 되잖아요. 투자 측면에서도 보셔야 되잖아요. 네. 내가 거주를 하면서도 가격까지 많이 올라가주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네. 예, 그렇다고 보면 제가 하나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갑자기 그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아니세요? 예. 지금 한성 아파트라 그러셨죠? 예. 그 거기 한성 400 아파트가 병무청 있는 쪽에 있는 아파트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여기 보면 요 방송을 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자, 보세요. 지금 보셨던 한성 아파트는 여기 병무청 있는 바로 아래쪽에 있는 여기일 거고요. 한성 아파트. 네. 요게 이제 신길 뉴타운 쪽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가격은 오를 거예요. 자,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신대방 우성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 네. 요게 연식은 좀 오래됐어요. 예. 88년에 지어졌어요. 진짜 오래됐네. 네, 1988년에 지어졌고요. 네. 자, 세대수가 한 1300세대 정도 됩니다. 1350세대인가 뭐 그럴 거예요. 네. 세대수가 크죠? 예. 근데다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요렇게 해서요. 우리 신안산선이 들어와요. 네. 신안산선. 요게 지금 공사 중입니다. 뭐 2024년 개통 예정이라 그러는데 아마 2025년쯤이 개통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한 네. 3, 4년 있으면 개통이 된다는 거죠. 여기 바로 네. 여기 대림 사거리에 역사가 생겨요. 그러면 네. 여기 아파트에서 거리가 뭐 한 2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요거 타고 바로 올라가면 7호선이고 그죠? 바로 아래쪽에 네. 내려가면 2호선입니다. 서울 들어가기 네. 좋아요. 강남 들어가기.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연식이 오래됐잖아요. 네. 연식이 오래됐으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오를 건 뭐냐면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오를 거예요. 네. 재건축 아파트는 이게 지금 헌 아파트로 보면 안 되고 그냥 신축으로 보시면 돼요. 네. 향후에 신축으로 바뀌는 거니까 신축으로 바뀐다면 가격은 엄청 많이 상승을 하겠죠. 근데 이 재건축을 잘 진행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얼마나 아파트가 오래됐느냐,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네. 아파트에 대지 지분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지분이. 근데 여기 신대방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 대지 지분이요.
약 한 18평 정도 됩니다. 네. 평균적으로 한 세대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의 평수가 18평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신축 아파트 요즘 보면 용적률 250%로 계산을 했을 때 보통 한 12.5에서 13.5평 정도를 한 세대가 깔고 앉아 있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거의 뭐 사업성이 좋다는 거죠. 네. 예, 내가 12평 한 13평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5평 정도는 다른 신축 아파트 일반 물량을 만드는데 그 평수를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네.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네.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가격이 많이 뛸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한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아파트는 좋습니다. 좋은데 평균 대지 지분이요. 네. 아마 다른 아파트들도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한 12평에서 13평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 향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상승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네. 물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도 한 배로 뛰어가지고 사업성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건축 아파트를 한번 해서 우리가 거주도 하지만 어차피 여기 신길 뉴타운 쪽에 여기 다 아파트로 몰려있는 아파트 대단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학군 여건은 좋아요. 네. 애들이 학교 다니기도 좋고요. 보라매 초등학교도 괜찮고요. 이 학교 네. 다니기도 좋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실거주하시면서 투자 겸으로 한번 살아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예, 뭐 상도동도 좋고 신길동도 좋지만 여기 신대림, 신대방 우성 여기도 한번 네. 꼭 한번 알아보시고 선생님께서 내가 여기 거주하기에 아주 편하겠다라는 곳으로 결정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꼭 하나 여기 염두에 두시고요. 한번 가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참 1가구 3주택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90% 이상입니다. 네네네. 예, 구청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지금 이제 또 사는 게 좋은지 지금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는 중에 과도기에서 네네. 세부담이나 여러 가지 좀 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것이 옳은지. 예, 그게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가 뭐 아파트 가격이 쭉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이렇게 네. 오르잖아요. 예. 그죠? 근데 내가 꼭 여기서 사고 싶어요. 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네. 여기가 언제 올지 어디가 여기일지를 누구도 몰라요. 네. 그러면 내가 여기 샀더라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이 가격 뛰어넘어서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죠? 네. 또 뭐 지나면 또 한번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이 기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길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막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 부동산 시장 역사적으로 보면 아파트 가격이 출렁했는 게 2번 있었어요. 한 3번 있었죠, 총. 오일 쇼크 네. 때 70년대. 그리고 네. 90년대 후반에 200만 원 공급 때. 그리고 네. IMF 때. 그죠? 그리고 네. 한 번 더 있긴 했습니다. 그거는 뭐 축에도 안 드는데요. 금융위기 때 서울시가 그때 서울시 아파트 값만 좀 내려갔었으니까요. 네. 그거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지나면 또 올라가니까 아파트는 내가 어차피 거주를 할 거면 놓치지 네. 마시고 지금이라도 투자하시는 게 거주하시는 게 맞다. 자가로.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고민이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농어촌 주택을 포함해서 3주택자이신 자녀분을 위한 고민을 지금 접수를 해주셨던 건데 이제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되면은 취득세 부담을 확 낮추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매수를 좀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렸고요. 말씀해주신 신길이나 상도동도 괜찮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 88년식 이제 사업성이 좋아서 추천해 드렸습니다. 거주를 또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아마 그 가족분들하고 잘 상의해 보시고 좋은 결정 내려보셨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투자를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알짜 투자처, 알짜 지역에 대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초구 반포동인데요. 왜 이곳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소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포동 하면 서초구라고 하면 일단 다들 아시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 반포동이죠. 반포동에 대해서는 다들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왜 이 서초구 반포동이 이렇게 비싸나요? 이 반포동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자랑하고 있죠. 아크로 리버파크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강유연이다 보니까 더 한강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더 많은 가격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럴 때 전부 다 아파트들이 가격이 그냥 대한민국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의 입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우리 지하철 노선도만 봐도 그렇고 기반 시설들 그 외에 뭐 어떤 인프라들 이런 것들이 가장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높은 집값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게 왜 이 높은 집값을 형성하냐? 왜 입지가 좋으냐? 이거는 일자리가 그만큼 많고 학군도 또 그만큼 좋고 교통도 좋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포동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꼭 한번 반포 1동, 여기 반포동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곳이 반포 1동입니다. 반포동의 제일 오른쪽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 반포동 일대에 아주 좋은 개발들이 개발 호재가 한 3가지 정도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서리풀 공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정보사 부지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정보사 부지 개발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여기 강남역하고 교대역 사이에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랑 또 위에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아닐까. 그 외에 다른 사업들도 다 영향은 미친다고 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정보사 부지 개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보셨던 그 아래쪽에 반포동의 아래쪽에 있는 정보사 부지 개발인데요. 여기에 면적이 약 한 축구장 13개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여기 보시면 뭐 9만 7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GBC보다 넓다는 겁니다. 우리 삼성동에 보면 현대차 부지 있죠. 거기가 한 7만 정도 되는데 여기가 9만 7천으로 더 크다. 그만큼 이제 더 수요가 나중에 직장인 수요가 많이 몰린다. 이런 뜻이죠. 대형 오피스 타운으로 건설이 될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 4차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을 한다고 해서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또 고소득의 아주 뭐 상위층의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 근무를 한다는 것이죠. 서초동 어차피 주변에 가격들이 굉장히 아파트 가격들이 비싸기 때문에 충분한 여력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겠지만 그 외에 또 그만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과연 어디를 갈 것이냐. 그래서 반포동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딱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25년경이면 이게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 5년 뒤면 여기가 완전히 판도가 바뀐다는 것이죠. 이쪽 일대에 가격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딱 들고요. 자, 그리고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인데 이거 지구단위 계획 아닙니다. 좀 있으면 이제 곧 결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롯데 칠성 음료 부지, 롯데 칠성 음료 부지가 있고요. 또 코오롱 부지, 라이온 미싱 부지, 뭐 지능 아파트, 삼성 타운 부지에서 이쪽 일대에 아주 고층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 시설들이 더 확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국제 업무 상업 복합 중심지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서리풀 터널, 서리풀 공원 위에 있는 정보사 부지의 개발처럼 이쪽에도 일자리들이 많이 몰리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예전부터 있었던 계획입니다. 서초구청에 전화를 해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구청에 한번 전화를 해보면 계속 서초구청에서는 이것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이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서울시에서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혼잡하기로 유명한 요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악명이 높은 경부고속도로 한남에서 양재IC까지 구간을 지하화 계획에 필요한 용역 작업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8월쯤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용역에 착수를 했다는 말은 BC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앞으로 사업 계획을 잡고 진행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착공에 대한 뉴스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기능 고도화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달에 발주를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이면 이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한남대교와 양재IC 구간에 인접한 서초구의 반포동 일대에 집값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그 경부고속도로죠. 고가로 되어 있는 경부고속도로인데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로 내리고 이 위를 그냥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니까 보시다시피 옆에 이제 아파트 타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그냥 연계로 그냥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고 또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겠습니까? 그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반포 1동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 제가 이 지도를 띄워놨습니다만 여기가 반포 1동입니다. 바로 옆에 반포 자이가 있고요. 이게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고 여기가 공원이 돼버린다 그러면 바로 여기가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가 있는 곳이죠. 지금은 자유로운 왕래가 힘듭니다. 그냥 터널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그냥 바로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반포 1동이
굉장히 좀 노후도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노후도가 많이 좀 진행이 되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한 26년 이상 되는 건축물들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을 제가 이 도면을 따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25년 이상 되는 건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많은 한 60% 이상이 다 25년 이상 된 건물들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가 향후에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재개발이 진행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노후도죠. 이 노후도가 66% 이상을 맞춰줘야지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제 동의율이죠. 주민 동의율이 큰 포지션을 차지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만 충족을 하면 바로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25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60% 이상이 되는데 향후에 뭐 한 4, 5년만 지나더라도 이게 이제 다 30년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30년으로 넘어갔을 때 이 30년 넘어가는 게 66% 이상이 되고 주민들도 동의를 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이 노후도를 만족하기 때문에 재개발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재개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옆에 있는 반포자이와 같은 아파트가 된다는 것이죠. 이 반포자이와 같은 아파트가 된다는 것은 여기도 만약에 아파트로 구성이 되면 반포자이가 지금 현재 가격대가 30억이 충분히 넘어가죠. 35억 정도 되죠. 30평대가. 그러면 당연히 이 반포동에 있는 이 지금 현재는 빌라가 향후에 가격이 30억이 넘는 그런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투자하기에 좋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어차피 여기에는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남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가가 꾸준히 올라가고요. 임대가가 올라가는 만큼 당연히 매매가는 갭을 두고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이 뭐 진행이 된다 이런 소리가 없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가격은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향후에 특히나 한 4, 5년 뒤에 뭐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불거져 나온다. 지금 현재 서울 시내 전 지역이 거의 빌라촌들은 다 재개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재개발 때문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죠. 그것처럼 가격이 한 단계 더 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뛰는 가격이 지금 한남이나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어마무시하게 오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제가 너무 어마무시하게 오른다 그러니까 진짜 막 그만큼 오르는 거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재개발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오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한번 너무 허풍 있는 소리를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는 소리니까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이쪽에 투자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얼마 전에 좀 시간은 좀 지났어요. 지났는데 여기 반포자이죠. 이 반포자이가 30평대가 33억을 찍었습니다. 이제 35억으로 가고 있는데요. 다 매물들은 35억으로 나와 있죠. 바로 옆에 이쪽 일대가 지금 현재 가격이 빌라 가격들이 낮기 때문에 향후에 재개발로 바뀌면 이 가격이 되니까 여기 꼭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요 차트를 넣어놨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신축 이제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신축 빌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매물들도 거의 없다고 그래요. 굉장히 귀한 지역이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매물도 진짜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매매가가 약 한 7억 원 초반대고요. 아무래도 강남의 한 중간에 있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서 매매가가 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매매가는 높은데 그래도 아파트에 비하면 매매가가 아주 낮은 편이죠. 전세가가 예상적으로 맞춘다 그러면 한 4억 원대 초반으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갭이라고 그러죠. 이 갭이 약 한 3억 원 정도 난다. 우리 3억으로 여기 반포동에 빌라를 투자를 해서 3억으로 투자를 해서 이 반포동의 빌라가 만약에 향후에 재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냥 낮게 잡아도 30억 아니겠습니까? 이 30억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큰 시세 차익을 올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세 차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10배 이상이 오르는데 그죠? 10배 이상 오르는데 여기다가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반포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반포동에 대해서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하면 워낙에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이들 진짜 이주하시를 꿈꾸는 지역이죠. 거기에다가 일자리나 학군, 교통 뭐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개해 주신 대로 다양한 또 개발 호재까지도 넘쳐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눈여겨보실 것 같아요. 지금 소개해 주신 서초구 반포동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싶다. 그리고 매물도 한번 소개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026007-8335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더 상세한 도움 말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소장님께서 또 두 번째 투자처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번엔 마포구 합정동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분석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합정동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합정동은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지도를 갖다 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 서울시 지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한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강 중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 다 어디죠? 우리 아시다시피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이 한강변 일대가 가장 아파트 가격들이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남은 대부분 다 한강변 일대가 아파트로 갖춰져 있고요. 강북 쪽을 보시면 군데군데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요 망원 합정동 일대하고 그리고 현재 한남 뉴타운이죠.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광진구 자양동 일대 이렇게 한 4군데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한남이나 성수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죠.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진행이 돼 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어마무시하게 좀 높습니다. 함부로 이제 우리 소액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을 가지고 있다. 대신 이제 망원 합정이나 아니면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좀 소액으로 우리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 2군데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빌라촌 아니면 빌라나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요. 결국 여기는 뭐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냐면 빌라나 단독주택이 아니고 향후에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이 아파트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아파트가 되었을 때 가격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좀 선제적으로 들어가 있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합정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합정동은 일단 교통망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2호선이 일단 합정역을 지나가고 있고요. 6호선도 지나가고 그리고 바로 위쪽에 보면 경의중앙선 그리고 아래쪽에 9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통팔달 어디든지 가기가 좋고 또 특히나 9호선이 아래쪽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강남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합정동에도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신다는 점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대에 편의시설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형 마트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형 서점 그리고 또 아기자기한 골목 상권들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정동에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강이 가깝기 때문에 뭐 좀 쉬고 싶다 그러실 때는 또 한강으로 곧바로 나가셔가지고 한강을 산책하시기도 굉장히 좋다는 점 요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변에 보시면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임차 수요도 끊이지 않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고요. 또 직장도 위쪽에 바로 상암 DMC가 있고 오른쪽에 용산 뭐 가기 좋고요. 아래쪽에 영등포 여의도 길 건너면 바로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강남으로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 합정동에 우리 거주하고자 하는 임차 수요들이 끊이지 않고 있더라. 지속적으로 계속 임차 가격은 임대차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곳이더라. 임대차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임대차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그 위에서 매매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아무런 호재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가격은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률 이상으로는 계속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위치가 좋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한 가지. 자, 이것도 우리 서울시의 노후도를 나타내는 그런 사이트에서 제가 뽑아왔는 건데요. 여기 합정동 일대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갈수록 우리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파란색도 많이 있습니다. 요 이제 내용들을 쭉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여기서 막 상세하게 분석하기 힘들고요. 뭐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있으면 충분히 우리 66%를 만족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도 노후도를 만족한다고 해서 뭐 동의서를 걷고 있는 이런 소문들이 막 들려오는데요. 서울 뭐 전 지역이 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일단 한 좀 시간이 좀 지나면 당연히 동의도 노후도를 만족할 거고요. 여기 또 주민들이 굉장히 또 재개발에 열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재개발을 위한 재개발 우리 동의율이라고 그러죠. 동의율. 아무리 노후도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도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동의율도 높다. 그래서 우리 합정동이 그 시간만 좀 지나면 재개발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 여기에 신축이 있습니다. 신축 굉장히 귀한데요. 합정동은 특히나 귀합니다. 신축일수록 갭 가격이 작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2억 언더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합정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합정동 정말 한강변에 위치해서 더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곳이죠. 네, 합정동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모두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역번호 서울 지역번호 026007-8335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 분들께서 상세하게 답변 도와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